김정은의 셀프 대관식으로 평가받는 노동당 7차 대회가 폐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 이후에도 우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대회 성과로 꼽은 백두산 3호 발전소에 누수 현상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은 당대회를 통해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폐막하고 나서는 대규모 군중 시위까지 생중계로 내보냈는데 우상화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북한이 계획 개방도 하고 비핵화도 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희망 또는 김정은 개인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는 안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대관식을 치른 네. 거거든요. 36년 만에 당대회를 열어서 셀프 대관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연 목적이 뭐냐. 셀프 대관식을 위해서 네. 36년 만에 당대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셀프 대관식을 하려다 보니까 무슨 직책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당정군에서 안 가진 게 없어요. 당에서는 제1비서죠. 또 정무 차원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죠. 군에서는 최고사령관의 원수개그까지 갖고 있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관식을 치러야 되니까 무슨 직책이 필요했던 거죠. 2012년도 4월 11일 날 제4차 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네. 추대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자리가 필요했는데 네. 그 자리가 바로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위인설관한 건데요. 나폴레옹이 자기 스스로 왕관을 씌워서 셀프 대관식을 했듯이 네. 바로 김정은도 자기 스스로에게 듣도 보도 못한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그런 왕관을 씌웠다라고 봐야죠. 철저히 김정은 한 명을 위해서 연 이런 당대회, 새로울 게 없었던 당대회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청년들은 이 당 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규모 횃불 행진을 열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군조선의 대양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는 영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영광입니다. 팀장님, 얼마나 연습을 한 건지 화면으로 보니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 보이거든요. 당대회 전에 70일 전투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주민들을 동원해서 너무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거 아닌가요? 뭐 김정은은 우상화한다 하더라도 김일성, 김정일만큼은 우상화가 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우상화는 뭐 그 정말 신 같은 존재로 밥도 안 먹고 공기도 안 마시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신격화됐었죠. 네. 죽지도 않고 뭐 만년장수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우상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북한 주민들은 이설주라는 존재도 내세웠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평범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TV에서 방영하는 걸 보면 김정은이고 잘못된 모습도 다 보여주잖아요. 신발 신고 애들 네. 육아원을 막 찾아가고 이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우상화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기는 하지만 과거만큼 그 효율성이 높지는 않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과거에는 총리라든가 네. 내각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채룡회라든가 다른 간부들이 나가서 인민 생활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TV에서 잘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네. 채룡회가 나가서 활동하는 모습, 박봉주가 나가서 주민 생활에서 경제 문제를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TV로 방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모든 걸 다 제일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갖다 준 줄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런 우상화가 옛날만큼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해봐야
그리고 지금 저기 햇불행진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기? 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2번 햇불행진을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80년대 한 중반 정도였어요. 네. 제가 하던 대학이 원산이니까 원산에 중국의 호요방이라고 그분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내려왔거든요. 그때 당시 후계자의 시절에. 네. 그다음에 한 번은 또 소련의 태평양 함대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1호 행사를 해요. 그건 1호 행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1호 행사를 했는데 이 동원되는 건 다 대학생이에요. 다 대학생들 딱 2달을 연습을 했거든요. 2달 내내. 예, 2달 내내 연습을 하는데 낮에 이게 햇불을 계속 여기다 불 붙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낮에 연습을 하면 이게 없죠. 네. 이거 연습하고 자기가 어느 순간에 이걸 들어야 되고 들을 때는 이게 불이 올라갈 때고 내릴 때는 이게 꺼지는 거죠. 저기 빨갛게 하는 거. 그걸 계속 연습을 하는데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딱딱 이거 들었다 놨다 해야 되니까 2달 동안 하는데 저희는 그때 여름이었네.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자긍심이 있었죠. 네. 야, 여기 참가하는 자긍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든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 아마 속으로는 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과연 네. 불만 없이 연습을 하고 진행을 했을지 그러지는 궁금해집니다. 않죠. 네. 우상화를 하려고 해도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처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외신 인터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아버지 김정일 장관님께서 어셔서 제 작업 모습을 봤을 전 너무 기뻐서 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막 뛰어달리면서 함께 인사드리고 그것을 아직도 마음속에 안고 자기 맡은 비자실 생산 높이기 위해서 더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이랍니다. 수령님과 장군님, 어머님께서 다 다녀가시고 원수님께서 최대의 설비들을 갖다 줘서 노동조건에 부가됨이 없이 그저 보험물자당 다 들어오기 때문에 기른 거 군수 모르고 일합니다. 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판기처럼 대답이 술술 나오거든요. 이것도 연습을 시키는 건가요? 연습은 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단 이거는 있죠. 외신 기자가 평양 견직 공장에 온다.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와서 누구한테 이거 마이크를 갖다 그러니까요. 댈지는 모르죠.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저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를 쭉 다 갖다 놓지는 않은 거죠. 미리 사전에 준비는 시키는데 한 사람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다 같이 이제 외신 기자가 여기 오니 너네가 잘 준비해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은 이제 저희가 남한에 오니까 북한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생활청화라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계속 이거 막 연설처럼 이걸 달고 사니까 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외신 기자가 온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그래도 한번 뭐 북한식이에요 이게. 이거 내가 이제 칭찬을 받을까. 이러니까 본인이 계속 연습을 했죠. 마음속으로 계속 연습을 하니까 그게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거죠 이게. 과거 같으면 지금보다 더 했죠. 과거에는 어디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조건 써서 당비서한테 가서 검열 마치고 선전선동부에 검열을 마쳐야 돼요. 내가 쓴 것을. 그리고 딱 그대로 또 한자 틀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문맥이 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옛날 같은 그건 아니죠. 딱딱 틀에 맞춘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닌 거 봐서는 스스로 연습을 했다는 얘기죠. 연습을 시키진 않았지만 어쨌든 연습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김정은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서 권위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나이도 젊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도한 우상화,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어떤 역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회를 유심히 보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 당원들 한 3천여 명이 올라와서 사유문화궁전을 채웠고 네. 박수 칠 사람들 한 1,000여 명 해서 5천 명이 문화궁전을 채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 대표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40명이 토론에 나섰단 말이죠. 그 40명이 토론에 나와서 한 내용을 한번 보면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토론을 해야 되는데 박봉주 내각 총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뭐 88살, 좀 있으면 내일 모레면 90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토론은 안 하고 당신이 결정하신 것은 지당하시고 당신은 참 최고의 경하드립니다. 최고의 명예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 뭐 이런 소리만 40명이 몽땅 그 소리만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전 주민들한테 시청하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보는 거죠. 보면서 야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그러니까 노동당원들을 대표해서 나간 사람들이 40명이 다 얘기하는데 전부 다 김정은 찬양하는 얘기만 있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누가 한마디 합니까? 네. 뭐가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토론회라고 그러는데 토론은 없고요. 오로지 찬양과 충성 서양만 있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을 평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면서 네.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상화 정책을 통해서 자기 체제를 좀 굳건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반대 쪽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70일 전투를 했잖아요. 좀 전에 이제 막 그 공장에 있는 직원들 나와서 우리 뭐 잘했고 뭐가 잘 됐고 뭐 100% 이상 달성됐고 뭐 초과 달성을 150% 했고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요. 자기네들이 목표를 작게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런데 그 70일 전투하는 동안에 밤낮으로 탄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곳에 죽은 사람들도 있단 네. 말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 당대회를 위해서 가구당 봉급의 5배 해당되는 그 충성 자금으로 바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 한 5만여 명 되는데 그 봉급의 90%그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 그 90% 국가에서 다 북한에서 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결국은 북한 체제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벌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우상화를 통해서 뭔가 체제 안정을 보이는 것 같지만 바로 이런 큰 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녹아나고 죽어나고 하는 네. 것은 바로 주민들이죠. 결국은 주민들의 고혈을 짜낸 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제7차 당대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바로 언급해 주신 그 부분이요. 그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서 근로자들과 일반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발전소 건설에 심혈을 기울였었는데요. 자,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본 후에 대답을 이어가겠습니다. 백두산 영청년 돌격대원들은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이 맡겨준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조선 청년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 자강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네, 김정은이 당대회 성과로 꼽은 이 백두산 3호 발전소 짧은 기간에 완공을 했다라면서 자화자찬했는데 저게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작용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김정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선 김정은이가 작년 10월 달에 1호 발전소 그 준공식에 가서 올해 8월 28일이면 청년동맹, 청년절이에요, 청년들. 지금 청년들 계속 내세우니까 청년절을 맞으면서 그때까지 3호 발전소를 건설해가 명령을 떨군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문제는 김정은이는 명령을 떨구면 집행자는 누구 계세요? 청년동맹원들이거든요, 집행하는 사람이. 네. 여기서 지금 북한에 지금 전용남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앙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을 청년동맹 비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김정은이가 명령을 떨군 게 1년 동안에 하라는 그 명령도 문제지만 10개월 동안에 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간에 그 충성분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충성분자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 충성분자가 나서서 이번에 이 당대회를 맞으면서 어떻게 하나 당대회 전에 이걸 끝내가지고 성과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겠는가. 네. 이래가지고 엄청 몰아쳤겠죠. 그러니까 양강도 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뭐 청룡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한테 돈도 내라, 부식물도 내라, 쌀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겨울 11월, 12월, 1월, 겨울 3개월 그래야 지금 4월 달에 완공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겨울 동안에 콘크리트가 다져가지고 굳고 마르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한 6개월 동안에 발전소 건설당이 말도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속도전이라는 거 북한에서 말하는 속도전은 말은 속도전이라는 게 그냥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질과 양이에요. 근데 지금의 북한의 속도전은 그게 완전히 퇴색이 됐죠. 질과 양이 아니라 그냥 길 단축하는 거예요. 길 단축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김정은이 명령을 줘서 청년동맹에 나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아니 양강도 주민들한테 전기 공급하고 양강도 경제 생활에 필요한 전기 공급하고 하는데 누수가 생기고 누수까지는 또 괜찮아요. 네. 붕괴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붕괴되면 물이 갑자기 모아놨던 물이 터지면서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게 발생할 텐데 참 이런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속도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화면 보니까요. 댐의 벽면이 붕괴된 모습 그리고 누수가 진행돼서 또 댐에 물을 방류하는 모습까지 지금 화면으로 그렇죠. 포착이 심각하다는 됐거든요. 거죠. 물을 방류한다는 것은 이게 언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면 주민들이 신뢰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정은도 욕먹지만 중간에 일한 사람들도 욕먹고 이러다 보면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 문제라는 것도 주민들이 신뢰를 할까?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네. 당대회 이후에 오히려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던데 선군 정치를 중시했던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당을 중심으로 해온 정치를 계속해서 해왔고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또 선당 정치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체제 불안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 중시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속도전하고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한 것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희천 발전소라고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저기하고 똑같은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이제 누수 현상이 생기고 균열 가고 한 것을 우리가 인공위성을 잡아가지고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붕괴됐잖아요. 그게 바로 그랬죠. 속도전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저것도 이제 저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전을 하더라도 질과 양을 고려하면서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기간만 단축하다 보니까 온통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가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그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위에 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노동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보다 상위 개념이 있는 것이 바로 당규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정은은 선군 정치를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상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이제 북한 말로는 큰 물, 우리로 하면 홍수가 몇 년 동안 이제 북한을 덮치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많게는 뭐 200~300만 명 죽었다고 하더라도 작게는 뭐 수십만 명이 죽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아와 배고픔 때문에 결국 죽고 북한을 탈북하고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좀 비상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는데 결국 군대가 앞장서서 이 북한 전반적인 뭐 사상이든 뭐 건설이든 모든 분야에 좀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군 정치를 내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위에 또 군인들, 현역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정치국 위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모든 중요한 포스트에 군인들을 많이 배치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나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상체제를 종식시키고 원래 공산당이 군대를 통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의 북한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군대이자 바로 수령의 군대거든요. 당의 군대란 말이에요. 인민의 군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원래 의미대로 돌아가는 거지 이것이 선당 정치로 간다고 해서 네. 체제 불안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전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이걸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당대회를 통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새로 제시했거든요.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북한이 왜 그러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했을까요? 여느 때 같으면 인민경제 발전, 국가경제 발전이 아니라 인민경제 발전 7개년 계획, 인민경제 발전 3개년 계획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민이 빠지고 국가경제
발전, 그렇군요. 예, 5개년 전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네. 그러나 이 전략이라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함으로 해서 과제잖아요. 전략이라는 게 다 과제를 제시한 거예요.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제시를 했는데 말하자면 계획이나 유사한 거예요. 근데 왜 계획을 아니고 전략이냐? 어떠한 예부적 조건 때문에 내부적 조건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벌써 감지를 하고 전략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아니면 계획이라고 쓰고 그 계획을 못하면 완충기를 넣고 더 연장을 하고 이러면서도 계획을 달성을 해보면 다음 몇 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북한의 처한 환경을 너무나 잘 직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져요. 지금 현재 뭐 대북 제재 때문에 대외 개방할 수도 없고 수출 수입 대외 무역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자력 자강이라는 거, 자강 자력이라는 게 그게 옛날에 자력갱생이랑 비슷한 단어인데 자력 자강으로 내부의 돈으로, 내부의 원료 자재로, 내부의 기술로 이렇게 해서 현상 유지해서 조금씩 탈피를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그 7차 당대에 보면 주민들한테 사실은 큰 비전을 줘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왜? 북한이 처한 현실이 비전을 줘봐야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뭐 전력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전력 문제가 있어 공장이 돌죠. 전력 문제. 그리고 모든 경제 부문을 다 열거를 했어요. 네. 뭐 인민경제 선행 부분, 그다음에 또 기간 산업, 먹는 문제, 경공업, 수산업, 뭐 입는 문제, 건설, 과학기술 열고 안 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다루면서 가장 중시했던 게 과학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먼저 선행을 해서 발전시키고 그것을 다른 경제 부분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데 아마 주민들은 이번에 이 7차 당대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또 힘든 경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북한이 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 책임관리제, 그다음에 분조관리제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자율성을 부여를 하면서 뭔가 내부적으로 해결할 네.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향후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든가 학대회의라든가 최고위민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내놓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일단 전력을 내놓긴 했는데 빠져나갈 구멍도 확실히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북한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제를 살리려면 고립도 탈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대회를 통해서 새 외교 라인도 짰고요. 또 이번에 당대회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축전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대회 이후에 북한의 행보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외교전을 펼칠지 아니면 또 다른 도발로 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석주 당 비서죠. 국제 담당 비서인데 그 사람이 지금 와병 중에 있으니까 그 사람 대신에 여태껏 이제 외무상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 국제 담당 비서로 올라가고 네. 그 외무상 자리에는 다시 리용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중국 영국 대사도 하고 아일랜드 대사도 하고 아주 뭐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육자 회담을 네. 또 했던 수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외무상이 담당 비서로 올라갔고 다시 육자 회담 한 사람이 다시 올라갔구나 외무상으로. 그 큰 틀에서 보면 뭔가 변할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핵 경제 병진 노선은 불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핵 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핵무기 실질적인 보유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나머지는 협상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협상이 바로 미국하고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자라고 하는 거고요. 전 세계하고는 이 얘기해가지고 좋다. 전체적으로 NPT 안에 있는 5개국 그리고 NPT 밖에 있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4개국 북한 포함해서 총 9개국이 모여가지고 핵군적 회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변화에 누가 응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쉽지 않은 외교전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